이번 시간에 우리 피벗 테이블 기타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타 내용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하나씩 좀 보자고요. 여기 보니까 이제 행의 총합계만 표시해달라, 열의 총합계만 표시해달라,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얘는 이제 우리 피벗 테이블 도구에 들어가게 되면 디자인이 있고요. 거기서 이제 레이아웃에 보게 되면 이제 총합계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열의 총합계만 설정, 요걸 이제 선택하거나 아니면 행의 총합계만 설정,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설정해 주면 행의 총합계만, 열의 총합계만 그렇게 이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걸 이제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런 이제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자고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지금처럼 맨 밑에 보게 되면 총합계라고 써져 있죠. 그리고 오른쪽을 봐도 총합계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행의 총합계, 열의 총합계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설정을 해줄 때는 우리가 피벗 테이블 도구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디자인이라고 있고요. 이 디자인에 보게 되면 우리 레이아웃이라는 그 그룹이 있습니다. 이 레이아웃 그룹에 보게 되면 우리 총합계라고 이곳에 있고요. 이 총합계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행열 총합계 해제하는 것도 있고요. 행열 총합계 설정하는 것도 있고, 행의 총합계 만 설정이라는 것도 있고, 열의 총합계 만 설정이라는 것도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행의 총합계 만 설정해라, 요걸 이제 선택하게 되면 열의 총합계는 안 나타나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각각의 행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총합계가 이곳에 쭉 나타났습니다. 이게 이제 행의 총합계 만 설정했을 때고요. 그 다음에 열의 총합계 만 설정해라, 그 얘기는 행의 총합계를 나타내지 마라, 그 얘기요. 해서 지금처럼 행의 총합계가 없어지고 열마다 각각의 이제 열마다 그렇게 이제 총합계를 이렇게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정할 때는 우리가 피벗 테이블 도구에 우리 디자인에 가게 되면 레이아웃이라고 있고, 그 레이아웃에 이제 총합계라고 있어요. 이곳에서 우리가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설정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런 피벗 테이블이 작성된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가 이제 피벗 테이블 옵션으로 들어가도 됩니다. 옵션에 들어가게 되면 이 피벗 테이블 옵션 대화 상자에서 두 번째 탭이 우리 요약 및 필터라고 있어요. 이 요약 및 필터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총합계라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행의 총합계를 표시해달라, 열의 총합계를 표시해달라 해서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서 체크해서 우리가 나타내고 싶은 것만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행의 총합계, 열의 총합계 둘 다 표시해달라, 이렇게 이제 둘 다 표시해주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둘 다 이제 다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빈 셀 표시요. 빈 셀에다가 이제 별표를 표시해라, 이런 것도 우리가 해줄 수 있어요. 얘는 이제 피벗 테이블 도구에 보게 되면 분석이라고 있고요. 그 분석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피벗 테이블이라고 있고, 그곳에서 이제 옵션을 이제 클릭하게 되면 화면에 피벗 테이블 옵션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나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탭이 우리 레이아웃 및 서식이라는 그 탭이 있는데, 그 탭에 보게 되면 빈셀 표시라고 있습니다. 그곳에 입력란에다가 우리가 이제 별표를 입력하게 되면 빈셀에 이제 별표가 표시가 돼요. 자, 그럼 요거 좀 보자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 있을 때 지금 여기에는 전부 다 이제 데이터 값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다 들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데이터를 조금 바꿔 보자고요. 지금 생산지 보니까 생산지가 지금 모두로 선택돼 있죠. 요거를 이제 우리 경남으로 한번 바꿔 볼게요. 경남으로 바꾸는 순간 여기에 계약 재배 월동에 빈셀이죠. 여기도 빈셀이고요. 여기도 빈셀이요. 이렇게 이제 비어있는 셀이 있을 때, 이곳에다가 내가 뭔가를 이제 표시하고 싶다, 그랬을 때 이제 설정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피벗 테이블 도구라는 그곳에 보게 되면 분석이라고 있고요. 이 분석을 찾아가게 되면 지금처럼 피벗 테이블이라는 이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옵션하고 있죠. 이곳으로 우리가 들어가 주면 돼요. 얘를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피벗 테이블 옵션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피벗 테이블 옵션 대화 상자에 들어갈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메뉴를 찾아가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이렇게 피벗 테이블이 작성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 옵션하고 얘를 이제 선택을 해도 됩니다. 해서 둘 중에 아무거나 이제 선택을 해주면 돼요. 해서 그 중에 첫 번째 탭이 우리 레이아웃 및 서식이라는 이 탭이 있는데, 이곳에 보게 되면 아래쪽에 빈셀 표시하고 지금 이곳에 아무것도 안 써져 있죠. 아무것도 안 써져 있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된 겁니다. 제가 여기다가 이제 별표를 하나를 이렇게 쓰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 버튼을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비어있는 셀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별표가 들어간다고요. 요게 이제 우리 빈셀 표시요. 그
그 다음에 이제 레이블에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이라는 거요. 자, 레이블이다. 그럼 레이블이라는 거는 우리 제목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제목이 써져 있는 것은 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해달라. 그겁니다. 얘는 이제 피벗 테이블 도구에 보게 되면 분석이라고 있고요. 분석에 찾아가게 되면 피벗 테이블 그룹이 있고 거기서 이제 옵션을 클릭하게 되면 우리 피벗 테이블 옵션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곳에 보게 되면 첫 번째 탭 레이아웃 및 서식이라는 그 탭이 있습니다. 이 탭에 보게 되면 레이블에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이제 체크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요것도 한번 보자고요. 자, 우리가 메뉴를 찾아갈 때는 피벗 테이블 도구에 우리 분석에 가게 되면 우리 피벗 테이블이라는 이 그룹이 있죠. 여기서 이제 옵션 얘를 이제 선택을 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피벗 테이블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되어 있는 곳에 어느 셀이든 상관없어요. 아무 셀이나 하나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가 피벗 테이블 옵션 이곳으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피벗 테이블 옵션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죠. 그 중에서 첫 번째 탭이 우리 레이아웃 및 서식이라는 탭이요. 여기 보게 되면 레이아웃이라는 곳이 있고 여기 보게 되면 레이블에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하고 있죠. 이곳을 이제 체크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체크 표시를 해주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레이블 제목에 들어있던 그런 곳들은 싹 다 이제 가운데 맞춤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셀 병합할 게 있다 그럼 셀 병합까지 전부 다 이제 수행을 자동으로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룹 아래 요약 표시라는 게 있어요. 얘는 이제 그룹을 설정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룹을 설정했을 때 그룹 아래쪽에다가 요약해서 표시해달라 그거예요. 얘를 이제 설정하는 방법은 우리 피벗 테이블 도구에 보게 되면 디자인이라고 있고요. 디자인에 보게 되면 레이아웃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에 보게 되면 이제 부분 합이라는 게 있고요. 이 부분 합에 들어가게 되면 그룹 하단에 모든 부분 합 표시 요게 있습니다. 요걸 이제 선택해 주면 돼요. 요것도 한번 같이 보자고요. 그룹 아래 요약 표시라는 거는 우리 피벗 테이블 도구에 보게 되면 우리 디자인이라는 요 탭이 있죠. 디자인으로 이동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곳에 레이아웃이라고 있고 맨 앞에 보게 되면 이제 부분합이라고 있죠. 요 부분합을 클릭해 보면 부분합을 표시 안 하겠다. 그룹 하단에다가 모든 부분합을 다 표시해라. 그룹 상단에다가 모든 부분합을 표시해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각각의 이제 그룹별로 요게 이제 하나의 그룹이고 요게 또 하나의 그룹인데 그룹별로 요약이 표시된 게 있어요? 없어? 없어요. 근데 그거 한번 표시 한번 해보자고요. 부분합에 들어가서 우리의 그룹 하단에다가 모든 부분합을 표시해 주세요 해서 요걸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요 하나의 그룹에 대해서 아래쪽에 이제 요약이 표시가 됐죠. 또 하나의 그룹에 대해서 또 아래쪽에 이렇게 이제 요약이 표시가 됐습니다. 이런 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부분합은 우리가 하단에만 표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상단에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해서 그룹 상단에 모든 부분합 표시 요걸 이제 선택하게 되면 이제 위쪽에 나타나는 거예요. 위쪽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위쪽에 이렇게 이제 데이터 요약해서 그룹별로 그렇게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분합이라는 거 그룹별로 하단에다가 아니면 상단에다가 이런 것들을 이제 표시할 수 있더라. 그리고 부분합 표시 안 함도 있죠. 표시를 아예 안 하기도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행합계 비율, 열합계 비율, 총합계 비율 이런 것도 우리가 선택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얘는 이제 해당 값들을 그렇게 이제 변경을 시키는 거라 우리가 이제 값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바로 거기 메뉴가 짜잔하고 뜨고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값 표시 형식에 들어가게 되면 행합계 비율이라는 것도 있고요. 열합계 비율이라는 것도 있고 우리 총합계 비율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거 하나를 이제 선택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한번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을 때 지금 우리 부분합 일단은 부분합부터 좀 없앨게요. 부분합 여기서 이제 부분합 표시 안 함 요거 선택하게 되면 이제 부분합이 없어질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행합계 비율이 됐든 열합계 비율이 됐든 총합계 비율이 됐든 그런 걸로 내가 이제 바꾸고 싶다 그랬을 때는 이런 해당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 있죠. 어느 셀이 됐든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해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우리의 값 표시 형식이라고 있습니다. 값 표시 형식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이곳에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우리 지금 교재에 나온 게 총합계 비율, 열합계 비율, 행합계 비율 이 세 가지가 나온 거예요. 이런 거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곳에서 이제 한번 설정 한번 바꿔보자고요. 값 표시 형식에 들어가서 이제 총합계 비율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값 표시 형식에 들어가서 열 합계 비율을 보여주세요라고 해서 요거를 이제 선택하게 되면 열 단위로 그렇게 이제 합계 비율로 그렇게 이제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확장 축소 단추가 있는데 그걸 이제 표시할래 말래 그거 이제 우리가 선택해 주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피벗 테이블 도구에 들어가게 되면 분석이라고 있고요. 그 분석에 보게 되면 표시라는 그곳이 있습니다. 표시라는 그 그룹에 보게 되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요 단추 요걸 이제 클릭 한번 하면 이제 표시가 되는 거고 한 번 더 클릭하게 되면 이제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요것도 한번 보자고요. 지금 우리가 그룹을 설정했을 때 이곳에 지금 앞에 빼기 기호가 이렇게 붙었죠.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제 분석 피벗 테이블 도구에 이제 분석에 가게 되면 오른쪽 끝에 표시라는 그 그룹이 있고요. 이곳에 보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단추하고 이곳에 있죠. 지금 얘가 이제 선택되어 있는 그 상태고요. 얘를 더 한 번 더 클릭을 하게 되면 그 기호가 없어져요. 그 표시가 없어지고 얘는 다시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클릭하게 되면 또 나타나죠. 이렇게 해서 얘를 이제 한번 누를 때마다 요거를 이제 껐다 켰다 그렇게 이제 해주는 거예요. 요런 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단추요. 그 다음에 이제 특정 데이터만 표시하는 방법이요. 자, 얘는 이제 특정 데이터만,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표시하고자 할 때, 그때 필드의 목록 단추를 클릭한 다음에 표시할 그 필드만 내가 이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요것도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 여기 봤을 때 지금 맨 위에 보면 생산지라고 돼 있죠. 생산지가 지금 경남으로 돼 있는데 내가 이거를 만약에 여러 항목 선택이라고 요걸 선택하게 되면 여러 개 항목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체크박스가 생깁니다. 그 상태에서 내가 이제 여기서 경남이다. 그 다음에 전북이다. 요 두 개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 두 개 값이 전부 다 이제 이곳에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중 항목이라고 그렇게 이제 바뀌죠. 그리고 내가 모두 다 표시하겠다 그랬을 때는 그냥 모두 요거 이제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눌러주면 돼요.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재배 시기하고 이곳에 또 이제 목록 단추가 있죠. 이 목록 단추를 이제 클릭한 다음에 나는 여기서 전부 다 보기 싫어요. 나는 이제 가을만 보고 싶어요. 그럼 가을만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되겠죠. 그러면 가을 데이터만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특정 데이터만 그렇게 이제 표시할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지금 재배 시기에만 이런 목록 단추가 있는 게 아니죠. 이곳에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계약의 종류에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룹 설정한 거에 대해서도 들어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변경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특정 데이터만 내가 별도의 시트에다가 표시해 주세요. 이런 것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얘는 작성된 그 피벗 테이블에서 별도의 시트에다 표시할 그 데이터 있죠. 그 데이터가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을 해주면 돼요.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그 해당 데이터가 별도의 시트에 이제 나타납니다. 자, 요것도 이제 한번 같이 보자고요. 자, 지금 이곳에 보면 이제 가을이다, 월동이다, 봄이다, 여름이다 하고 이렇게 있고 이곳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런 데이터들이 있죠. 그 중에서 제가 봄 거, 지금 제가 요 값 있죠. 요 값만 우리가 별도의 시트로 이제 나타내고 싶어요. 그때 이제 해당 데이터를 선택을 하고 우리가 이제 바로 더블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표시가 돼요. 여기 보니까 전부 다 재배 시기가 다 봄이죠. 그때 이제 계약의 종류도 보니까 전부 다 계약 재배예요. 제가 지금 방금 피벗 테이블에서 이 데이터를 클릭을 했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재배 시기가 봄이고 계약의 종류가 계약 재배이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이제 특정 시트에 그 데이터만 그 해당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다고요. 그때는 내가 지금 시트 1에서 지금 피벗 테이블이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을 때 그때 내가 이 데이터를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내가 현재 위치한 그 시트 바로 앞에 이렇게 이제 특정 시트가 생기면서 그 데이터가 이곳에 이렇게 이제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우리 피벗 테이블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 실제 시험 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 실제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하나의 이제 옵션으로 이제 시험 문제로 그렇게 이제 출제가 될 거예요. 만약에 빈 셀에다가 뭔가를 표시해라 그렇게 나오는데 내가 이걸 한 번도 안 해봤다 그럼 손도 못 댄다고요.
그럼 이제 내가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얘네들을 쭉 봤을 때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지상이 나왔을 때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어떤 지상이 나왔을 때는 또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실제 시험 문제도 우리가 쉽게 풀 수 있겠죠. 이 내용들 봤을 때 크게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정확하게 여러분들 알고 지나가셔야 돼요.